솔직히 봉선서가 굉장히 나한테 심리적인 큰 장벽이었어. 되게 재미없잖아요. 딱 봐도 이제 재미없을 것 같잖아. 그래서 되게 좀 심리적으로 많이 괴로웠었었는데 이걸 어떻게 읽을까 싶어가지고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넘어가서 다행입니다. 잠깐만요. 지도를 혹시 중국 강들이 쭉 표시되어 있는 그런 지도는 없나? 그런 지도가 있으면 좋을 텐데. 중국 지형도 찾아야 되나? 지형도가 아니잖아, 그치? 강들만 표시되어 있는 지도가 없나요? 그런 게 있으면 좋을 텐데. 중국 하천 지도라고 찾아볼까? 한자로 치면은 나올란가? 씨발 내가 믿은 내가 병신이지. 안 나오겠지 당연히. 자, 그냥 읽읍시다. 그냥 이거 보고 해야지. 우임금은 물 보고 기분 나빴겠지. 근데 뭐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 새끼는 이제 뭐 그렇다고 하니까 기분 좋다 그러니까 지엄하신 교수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거역하겠습니까, 그죠? 자, 읽어봅시다. 자, 권 29 하거서입니다. 제7 일곱 번째 서입니다. 하서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쓰여 있다. 우임금은 우는 바로 그 얘기 나오네요. 자, 우임금은 13년 동안이나 홍수를 다스리기에 열중하느라고 자기 집 문 앞을 지나면서도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다. 용로에서는 수레를 타고 다녔고 수로에서는 배를 타고 다녔으며 진흙길에서는 취를 타고 다녔고 산길에서는 교자를 타고 다녔다. 이리하여 구주라는 것은 중국 전체를 의미합니다. 구주의 구획을 정하고 산세에 따라서 하천을 파서 통하게 하고 토질에 따라서 곡물의 다소를 정하였다. 그리고 구주를 통하는 도를 건설하고 구주에 있는 모든 물길에 제방을 쌓고 구주에 있는 산들을 측량하였다. 그러나 황하는 범람하여 수재를 이루었고 중국에 입힌 피해가 대단하였다. 황하라는 건 여러분 여기 있는 요 강입니다. 요 강. 굉장히 큰 강이죠. 그래서 우는 황하를 다스리는 일을 가장 큰 임무로 알고 황해 물주기를 이끌어 적적산으로부터 용문산을 거쳐 남쪽으로 화엄에 이르고 거기서는 동쪽으로 지주산으로 내려와서 맹진과 낙에 이르렀다가 대비산에까지 이르렀다. 맹진하고 낙에는 이 근처 땅입니다. 자, 이때 우는 황하가 높은 지대에서 흘러와 수세가 급하고 세기 때문에 평지로 흘러 들어가기는 쉽지 않아서 여러 차례 범람한 것이라고 여기고 이에 대비산 일대에서 황하의 물주기를 두 방향으로 나누어 수세를 약화시켜 흐르게 하였다. 그게 아마 요 대비산이 이걸까? 황하가 지금 두 줄기로 갈라지잖아, 그죠? 여기서 내려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자, 아무튼 그건 그렇고. 자, 그래서 북쪽으로는 다시 높은 지대로 흐르게 하여 강수를 지나 대륙택에 이르게 하고 거기서 9개의 강줄기로 나누어졌다가 다시 하나로 합쳐져서 역하가 되어 발해로 흘러들어가게 했다. 발해라는 건 요 땅입니다. 요 바다입니다. 자, 이리하여 구주의 하천들이 모두 소통되고 구주의 수택에 제방이 쌓여 온 중국이 편안하게 되었고 그의 공적은 하운주 3대까지 이어졌다. 자, 우가 황하의 물을 다스린 이후로 사람들은 형량에서 황하의 물을 동남쪽으로 이끌어 홍구를 만들어서 송나라, 정나라, 진나라, 제나라, 조나라, 위나라 등의 제국과 통하게 하고 제나라, 여나라, 회나라, 사나라 등의 미안합니다. 제, 혀, 회, 사 등의 강부를 합류시켜 놓았다. 뒤에 제여회사는 그거예요. 그 나라 이름이 아니고 강 이름인데 지금 보시면은 형량이라는 거는 요 하남 지방이 어디를 의미하는 거고, 그러니까 방금 통하겠다는 거는 여기 중원 지역에 있는 제국들이 황하의 물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제수, 사수, 그 다음에 제수, 사수, 회수, 여수 뭐 이런 강들이 있잖아요, 그죠? 요거는 산동 지역하고 요 지역, 요지에 걸쳐 있는 강들, 작은 강들 의미합니다. 왜 그 사수 근처의 제후들이라는 말도 들어보셨을 거고 책 좀 읽어보셨으면은 아무튼 중요한 강들입니다. 또 초나라에서는 서쪽으로 한수와 운몽의 들판을 개천으로 연결시키고 초나라는 이 남쪽인데
운몽이라는 게 어디지? 운몽이라는 게 아마 이 근처 어디 싶은데 여긴가? 아닌데 아무튼 이 어딘게요. 여긴가요? 이게 운인데 뭐 잘 모르겠다. 뭐 어딘가 있겠지. 운몽과 한수의 들판. 한수라는 거는 요게 강수고요. 요게 한수입니다. 요게 내려오는 강이 쪽이죠. 요게 한수입니다. 장강의 지류죠. 그죠? 자, 한수와 운몽의 들판을 개천으로 연결시키고 동쪽으로 장강과 회수 사이를 운하로 관통시켰다. 장강은 여기 남쪽 강을 의미하는 거고 회수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요강. 사실 여기도 이제 뭔가 운하 같은 게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 지금도 있지만은 수나라 때 이제 그 이명박의 한반도 대운하에 필적할 만한 중국 대운하도 사실은 이제 고대에 있었던 이제 운하라는 그 물류라는 운하를 통해서 이제 물류를 소통시킨다는 개념의 착안해서 만들었다는 거지. 아니 그게 이제 베이스였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튼 자 오나라는 여기입니다. 오나라에서는 삼강과 오호를 개천으로 연결하였고 삼강이라는 거는 뭐 설들이 많답니다. 그냥 뭐 장강의 이제 여러 가지 지류들이겠죠, 그죠? 오호라는 것도 뭐 이 근처에 있는 호수들이겠지. 자, 오호를 개천으로 연결하였고 제나라 여기서는 치수와 제수를 연결하였으며 치수는 임치 근처에 무슨 그런 거 있죠, 강이 있죠, 그죠? 제수도 여기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 근처에 강이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제수를 연결하였으며 촉나라에서는 촉이라는 건 여기입니다. 촉에서는 군수 이빙이 이대를 개착하여 말수의 수해로부터 벗어나게 했으며 따로 두 강을 성도에다 뚫었다. 이렇게 뚫은 개천에는 모두 배들이 통행할 수 있었고 여기가 있으면 관계로 쓰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은 그 이익을 만끽하였다. 그리고 나서 이 개천들이 지나가는 도중에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도처에서 그물을 끌어와서 농토에 관계하는 도량을 증가시켜 그 수는 한없이 불어나서 헤아리지도 못할 만큼 많아졌다. 자, 위나라의 서문표는 위나라니까 요 근처입니다. 이거는 전국시대 사람이죠. 자, 보자. 위나라의 파쪽 지방도 나름대로 역사가 있어요. 중국에 병합되기 전에는 자기 나름대로 문명권이 있었단 말이야. 자, 서문표는 장수의 물을 끌어와서 업지방의 농토에 관계함으로써 업이라는 건 이 근처인데 잘 모르겠네. 이게 장수인가? 뭐 잘 모르겠다. 자, 아무튼 업지방의 그 농토에 관계함으로써 위나라의 한해 지역을 풍요롭게 만들었다. 자, 한나라는 진나라가 여기서 한나라는 요 작은 한나라 초록색 한나라는 진나라 서쪽 진나라가 각종 사업을 일으키기를 좋아한다는 소문을 듣고 진나라로 하여금 일에 지쳐서 동쪽에 위치한 한나라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수리 전문가인 그러니까 그 아까 이제 연세대 토목공학과 교수처럼 그런 전문가인 정국이라는 사람을 진나라의 간첩으로 보내 유세하게 하였다. 이거 한세강과 진세가 있었어요. 진봉긴가 한세강가 있었어. 내가 본 적이 있어 이거. 자, 유세 내용은 진나라가 경수를 뚫어 중산의 서쪽으로부터 호구에 이르기까지를 개천을 만들어 북쪽의 여러 산들을 따라 동쪽으로 낙하로 흘러가도록 하여 300여리를 흐르게 하고 이로써 농토의 관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중산은 이 지역이니까 아마 이런 큰 어떤 문화 같은 사업을 주장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유세가 수용되어 공사가 반쯤 진척되었을 무렵 전국의 간첩 행위가 발각되어 진나라에서는 전국을 잡아 죽이려고 했다. 이에 전국은 처음에는 신이 간첩으로서 그런 공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개천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역시 진나라의 이로운 일입니다. 라고 말하여 진나라도 이 말에 찬성하여 결국은 물 보고 기분 나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말았다. 자, 그로하여금 공사를 끝마치도록 하였다. 개천이 완성되자 진흙이 섞여있는 경수의 물을 끌어와서 염분이 섞인 관중지방에 4만여 경에 달하는 경이라는 거는 헥타르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땅의 이제 단위예요. 경에 달하는 농토에 관계하여 마침내 일무마다 일종씩의 수확을 거두었다. 이리하여 관중이라는 건 요 진나라 땅을 의미하죠. 관중평야가 비옥한 농토로 변하면서 흉년이란 모르고 지냈으며 진나라는 이로 말미암아 부강해졌고 마침내 여러 제국들을 병탄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 개천에 장국거라는 이름을 붙였다. 정국이 만든 그 운하다 그런 의미죠. 자, 한나라가 건국된지 한나라는 여기 한나라
한나라가 건국된 지 39년이 되던 효문제 때 황하가 산조에서 터져 동쪽의 금제가 무너졌다. 금제라는 것은 뭐 제방 이름이겠죠. 이때 동군에서는 인부들을 대량으로 징발하여 금제를 틀어막았다. 동군이라는 게 요 지역입니다. 동군이라는 게 요쪽 지역에 있는 군현인데 여기서 막았다 그러니까 아마 이 근처에 제방이 터졌다 뭐 그런 말이겠죠, 그죠? 자, 그 후 40여 년이 지난 뒤 지금의 천자 원광 영간에게 무죄됩니다. 황하가 호자에서 터져 동남쪽으로 거야로 흘러들어와서 회수와 사수로 통해버렸다. 호자라는 게 어디냐면은 호자구라고도 하는데 하남성 복양현이라는데 복양이면 이 근처잖아. 이 근처에서 뭔가 터져가지고 또 회수하고 사수 쪽으로 황하가 흘러들어가 버렸다 뭐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자, 이때 천자는 그 밤과 정당시로 하여금 인부들을 징집하여 그곳을 틀어막게 하였지만 그러나 곧바로 다시 터지고 말았다. 이때 무한후 전분이 승상자리에 있었는데 그의 봉급은 유현이었다. 유현은 황하 북쪽에 있기 때문에 황하의 제방이 남쪽으로 터져서 범람하였지만 수재를 당하지 않고 언제나 풍년을 이뤘다. 그래서 전부는 천자에게 아뢰기를 강하의 제방이 터지는 것은 모두 하늘의 뜻으로 쉽사리 사람의 힘으로 강제로 틀어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강제로 틀어막는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하늘의 뜻에 부합되는 것은 아닙니다. 라고 했고 만기 점술가도 역시 같은 의견이었다. 이리하여 천자는 오랫동안 제방을 다시 쌓는 공사를 하지 않았다. 개새끼네요. 자기 집 앞이 이제 안전하다고 해서 남의 집의 수해는 무슨 물놀이 같은 거라고 얘기하는 새끼네. 이거 연세대 교수 같은 새끼네. 그러니까 얘가 하는 말은 물 보고 기분 좋은 사람, 물 보고 이제 기분 나쁜 사람이 있냐 뭐 그런 얘기잖아요. 하늘의 뜻이다 라고 지랄하는 거 보면은. 자, 이때 정당시는 대농으로서 천자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하였다. 그 무한우 전분이라는 새끼의 행적을 보시려고 그러면은 그 위기 무한우 열전이라는 걸 보세요. 자, 이때 정당시는 대농으로서 농사를 관장하는 관리겠지 뭐 천자에게 다음과 같이 건의했다. 지난달 관동에서 위수를 따라서 수로로 양곡을 장안까지 운반하는데 6개월이나 걸렸고, 관동이라는 거는 그겁니다. 그 함국관 동쪽을 의미하고요. 위수라는 게 여기 황하의 지류입니다. 요거를 이제 위수라 그러거든요. 파란색 물길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하북 지역의 다른 이제 곡식들이나 그런 거를 장안으로 운송할 때 황하나 이제 낙수를 따라서 이게 쭉 들어오게 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6개월이나 걸렸고 수로 900여리를 배로 운반하는 동안 때때로 난관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장안으로부터 하천을 뚫어 위수의 물을 끌어들여서 남산을 따라 동쪽으로 흘러가게 한다면 황하까지 300여리밖에 되지 않고 물길이 고다 운송하기 쉬우므로 양곡 운반을 3개월이면 끝나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천이 통과하는 곳에는 백성들의 농토가 1만여 경이나 있으니 또한 여기에 농수를 공급할 수 있게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운반하는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고 인력을 감축시킬 수도 있으며 관중의 농토를 더욱더 비옥하게 만들어서 곡식을 더 많이 수확하게 될 것입니다. 천자는 이 말에 일리가 있다고 여기고 제 나라의 수리 전문가인 서백으로 하여금 측량하여 물길을 확정하고 수만 명의 인부를 징발하여 배가 다니게 될 하천을 뚫게 하여 마침내 3년 만에 개통시켰다. 개통하자 그 수로를 이용하여 배로 운반하니 참으로 편리하였다. 그 후 배로 운반하는 분량을 점점 늘어났고 개천 근방의 백성들은 농토에 관계하기 아주 좋았다. 하동태수 파계라는 사람이 다음과 같이 아뢰었다. 산동 지구로부터 서쪽 장안까지 수로로 운송되는 장국은, 산동이라는 건 효산 동쪽을 의미하겠죠. 예, 이 효산 동짝인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산동 지구로부터 서쪽으로 장안까지 수로로 운송되는 양곡은 매년 100여만 석인데 지주산 일대 험난한 흐름을 지나오려면 양곡의 손실이나 인명의 상망이 매우 많을 뿐만 아니라 낭비 또한 클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하천을 뚫어 분수의 물을 끌어다가 피지와 분음 일대로 흘러들어가게 하고, 또한 황하의 물을 끌어다가 분음과 포판 일대로 흘러들어가게 한다면 대략 5천경의 농토가 생긴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이 5천경의 농토는 원래 모두 하변의 황무지로서
백성들이 거기서 방복할 뿐이었습니다만 이제 거기에 관계하여 경작을 하게 되면 어림잡아 200만석 이상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곡식은 위수를 따라 장안으로 운송될 것이니 그렇게 되면 관중으로부터 곡식이 오는 것과 차이가 없을 것이며 제주산 동쪽으로부터 다시는 곡식을 배로 운송해 올 필요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에다가 이 지역 어딘가에다가 이제 농토를 만들어 가지고 그 굳이 요 지역에서 우리가 수고롭게 끌어올 필요 없을 거다라는 얘기네요. 그죠? 자, 천자는 이 말에 동의하여 수만 명의 인부를 징발하여 하천을 파고 농지를 개간하였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난 뒤에 황하의 물길이 바뀌어 파놓은 하천이 재구실하지 못하게 되자 그곳에 농지를 개간한 농민들은 종자마저 거두어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이리하여 오랫동안 하동의 하천과 농지는 버려져 있다가 그 뒤 마침 이곳으로 이주해온 월나라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경작하게 함으로써 소부로 하여금 그들로부터 약간의 조세 수입을 얻게 하였다. 자, 그 어떤 사람이 천자에게 상수하여 포야도와 포수 및 야수를 잇는 조언을 기통시켜야 한다고 하였다. 포수가 어디죠? 어딘지 모르겠네. 아마 또 이것도 이 근처에 무슨 강 같은데 정확히 어딘지 잘 모르겠습니다. 내가 무식해가지고 잘 몰라요, 여러분. 자, 이 사안은 어서대부 장탕에게 내려져 처리하게 하였다. 장탕이 사안에 대하여 물었더니 그 사람은 이렇게 설명하였다. 촉군에 이르려면 고도로 가야 하는데 옛날 길로 가야 하는데 옛날 길은 산비탈이 많고 또 멀리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만약 포야도를 뚫게 되면 산비탈도 적고 400리나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포수와 면수를 연결하고 또한 야수와 위수를 연결하여 서로 통하게 하면 여기에 모두 배를 띄어 수운이 가능하게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남양에서 곡식을 싣고 면수를 거슬러 올라와서 포수를 유입시키고 유입되고 포수의 끝에서 야수까지 약 100여리는 수레로 받고 운반하며 그 다음은 야수를 거쳐 위수로 유입됩니다. 이렇게 하면 한중의 곡식을 경사로 직접 운반해 올 수도 있고 산동직으로부터 면수를 통한 수운도 막힘이 없이 소통되어 제주산 일대를 통과하는 수운에 비해 훨씬 편리하게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포야 유역의 목재나 죽전 따위의 풍부함도 파촉 지방에 비할 만큼 많습니다. 천자는 이건희에 동의하고 장탕의 아들 장앙을 한중태수로 임명하여 수만 명의 인물을 징발하여 500여리에 달하는 포야도를 만들게 하였다. 이 도를 만들고 보니 과연 편리하고도 가까웠지만 물길은 경류인데다가 돌도 많아서 조우는 불가능하였다. 포야도라는 거는 지금 정황상 보니까 이쪽이 한중 지역이거든. 여기서 이제 이쪽으로 왕래하려 그러면 옛날에 산길, 그러니까 산비탈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데 복잡하니까 아마도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는 강 있죠. 이걸 통해서 남양 쪽으로 이제 그 움직이고 거기서 다시 이쪽 위쪽으로 와서 뭐 어떻게 그 수송한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자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대략 맥락상 그런 얘기 같습니다. 자, 그 후 장웅파가 진언하기를 임진지방의 백성들은 낙수를 뚫어 그물로 중천 동쪽에 예전부터 염분이 많이 포함된 땅 만여경에 관계할 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실도 그물만 끌어서 댈 수 있다면 1무당 10석은 수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했다. 이에 만여 명의 인부를 징발하여 개천을 뚫어서 징현으로부터 상안산에 이르기까지 낙수의 물을 끌어들였다. 근데 여기에서 이 개천의 양안이 잘 무너져서 더 이상 파지 못하고 마침내 우물을 파게 되었는데 그 깊은 곳은 40여 장이나 되었다. 이렇게 하나하나 우물을 파서 그 우물이 땅 밑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흐름을 이루게 되었다. 개천은 땅 속으로 흘러 상안산을 지나가서 동쪽으로 산고기로부터 10여리쯤 되는 곳까지 이르렀다. 우물 개천은 바로 이때부터 생기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이 개천을 뚫다가 용의 뼈를 발견했기 때문에 이름을 용수거라고 불렀다. 황하가 호자에서 터진 지 20여 년이 되었지만 이로 말미암아 농사는 빈번히 풍년이 들지 않았고 양나라 및 초나라 지방은 더욱더 심하였다. 이때 양나라 초나라는 요 지역입니다. 호자가 이 근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양초의 지역에서의 어떤 범람 때문에 농사가 제대로 안 됐다 그런 말입니다. 이에 천자는 봉선을 거행하고 각지를 순행하면서 명산대천을 제사 지냈지만 그 이듬해는 한발이 들었다. 흙으로 쌓은 재단이 말라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 천자는 이에 급인과 곽창으로 하여금 인부 수만 명을 징발하여 호자에 무너진 제방을 다시 쌓아서 물을 막게 하였다.
이때 천자는 이미 만리사 신사에서의 제사를 다 끝내고 곧 돌아와서 친히 황하의 터진 곳에 이르러 백마와 옥벽을 황하수에 넣은 다음 여러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장군이 하는 모두 나무를 운반해와서 터진 황하를 다시 틀어 막게 하였다. 이에 동군에서는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무가 부족하고 이에 기원의 대나무를 운반해 내려와서 주권을 만들었다. 주권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터진 황하를 막기 위해서 썼던 어떤 그런 거랍니다. 예, 다시 오셨군요. 자, 천자가 황하의 터진 곳에 친히 왕림하여 물을 막는 공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비통하게 여겨 이에 다음과 같은 시가를 지었다. 호자에서 황하가 터지니 어찌할꼬 이를 호호탕탕 물 받아요. 대부분 다 하수로 변했구나. 물 보고 기분 좋은 사람이 없으니. 자, 온통 하수로 변했으니 이 지방이 끝편할 수 없구나. 공사는 끝날 수 없고 끝날 날이 없고 어산이 평평해졌다. 흙판에어 어산마저 평평해지니 거야택이 범람한다. 황하의 바른 흐름이 무너져 옛 흐름에서 이탈하였구나. 교령은 날뛰면 멀리 달아났다. 황하가 옛 흐름으로 돌아오도록 수신들이여 내게 힘을 내소서. 내 봉선을 행하지 않았으면 관외 황하의 범람을 어찌 알았을까. 내 대신 하백에게 고해 주십시오. 어쩌면 그렇게도 어질지 못하냐. 한도 없이 범람하게 하여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구나. 설상정은 무리에 뜨고 회수사주는 넘친다. 오랫동안 황하는 옛 흐름으로 들어오지 않고 제방은 무너진 채 그대로이다. 자, 또 한 수는 다음과 같다. 황하수는 상상 급하게도 흐른다. 북쪽으로 가는 물길은 멀어서 준설하여 옛 흐름으로 돌이키기는 어렵다. 긴 대밧줄을 취하여 흙과 돌 나르고 아름다운 옥을 바쳐 제사를 지낸다. 하백은 도와주기로 결학하셨는데 나무의 공급이 이어지지 않는다. 나무의 공급이 이어지지 않는 것은 위인들의 죄로다. 위나라 사람들의 죄라 그러는데 위나라가 옛날에 여기 있었거든요. 베어서 떼어버려서 사냐마저 쓸쓸하니 터진 하수는 무엇으로 막을까. 대나무를 기원해서 내려와 석주를 세우고 주권을 만들어 채운다. 선방이 막히면 장차 만복이 찾아오리라. 봉선사 아니에요. 이거 학어서인데 학어서예요. 학어서. 자, 이리하여 마침내 호자에서 황하의 터진 곳에 제방을 쌓아맞고 그 위에 궁을 지어 이름을 선방궁으로 불렀다. 그래서 황하는 북쪽으로 두 강으로 흐르도록 방향이 바뀌어 하우가 다스렸던 황하의 옛 자취로 회복되었고 양나라와 양초 지방도 안녕을 회복하여 수해가 없었다. 이로부터 관리들은 수리에 관한 일을 다투어 진언하였다. 그리고 삭방, 서하, 하서, 주천 지방에는 삭방, 서하 요거는 요지역하고 요지역입니다. 자, 하서, 주천 지방에서는 다 황하나 계곡이 흐르는 물을 끌어와서 농지에 관계하였다. 관중에서는 보거와 영지거를 만들어 여러 하천의 물을 끌어왔고 연암과 구강에서는 회수의 물을 끌었으며 관중역이고요. 연암과 그 구강이라는 것은 요 근처 땅들을 의미합니다. 자, 회수가 근처에 있으니까 회수의 물을 끌어오는 게 맞겠죠, 그죠? 자, 동해에서는 거정의 물을 끌어왔고 동해라는 거는 이 근처 어딘데? 동해군이 이 근처 어딘데 잘 모르겠네요. 자, 동해에는 거정의 물을 끌어왔고 태산 아래에서는 문수의 물을 끌어왔는데 이 모두가 다 하천을 파서 농토에 관계한 것으로 범위는 각 1만여 경에 달하였다. 그 밖에 작은 하천이나 또는 산세에 따라 연못을 만들어 물을 끌어온 수요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았다. 그러나 이상의 모든 하천 가운데서 가장 유명한 것은 선방이었다. 자, 태상은 말하였다. 나는 남쪽으로는 여산에 올라 우가 소통시킨 구강을 보았고 또 회계의 태왕이 이르러서 고소산에 올라 오호를 바라보았다. 동쪽으로는 나기에 대비 영하를 살폈고 또한 회수, 사수, 제수, 탐수, 낙수를 순시하였다. 서쪽으로는 초계 민산과 이대를 보았고 북쪽으로는 용문으로부터 삭방에까지 가보았다. 그리고 나서는 물로부터 오는 이익과 피해란 참으로 심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나는 천자를 따라서 호자로 가서 나무를 나르며 선방을 막고 천자의 호자시에 감동하여 학어서를 지었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그 서인 평준서가 남았는데 평준서를 지금 읽으면 내 목이 마시갈 것 같고요. 다음에 읽는 걸로 하죠.
자, 여러분 오늘 방송 여기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제 방송은 유튜브의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그 사기 방송이 다 끝나면은 그 사무국지로 넘어갑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